자, 이번에는 12.2 벡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벡터란 무엇이냐 하는데 우리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죠, 그죠? 벡터랑 이제 비교되는 개념이 스칼라죠, 그죠? 스칼라 해가지고 벡터와 스칼라가 무엇이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벡터는 무엇입니까? 보통 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배우죠.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것이라고 배우죠. 그래서 벡터 S 크기 그리고 방향 디렉션, 이렇게 요런 거를 벡터로 하죠.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는 것을 스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물리 시간에 배우는 이제 속도와 속력이죠. 속도는 벡터고요. 속력은 스칼라라고 하죠.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뜻하죠. 그래서 그렇게. 자, 그 벡터는 말 그대로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것을 벡터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눈으로 도식화하기 위해서, 사실 물리적 개념에서 우리가 어떤 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벡터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식화해서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고, 벡터를 표현하는 문자는 볼드체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V 해가지고 앞에 보통 벡터 이렇게 앞에 짝대기 하나, 볼드체는 짝대기 하나 더 꺼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고등학교에서는 뭐 V 이렇게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죠. 고등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책은, 그리고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책들을 대부분 아마 이렇게 볼드체로 표현할 겁니다. 벡터를 이렇게 화살표로는 표현 잘 안 할 겁니다. 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볼드체로 표현할게요. 화살표는 안 하고. 이 책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어쨌든 이런 있으면 이 벡터는 이제 양쪽 끝점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화살표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점, 이렇게 해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데, 그 크기를 여기에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하고요. 말 그대로 화살표가 가르친 이 방향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기와 방향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 점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하면 이때 점 A는 뭐가 되냐면 시점이죠, 시작한 점. 그래서 이니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벡터 V의 이니셜 포인트. 점 B는 뭐예요? 이 벡터가 끝나는 점이죠. 그래서 종점이니까 터미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 V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벡터 V를 다르게 표현한 게 A에서 B로 가는 벡터를 해서 A, B 해서 화살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알겠죠? 벡터 V를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벡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이제 그 두 벡터가 같다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개념. 만약에 요게 A고 요게 B고 요건 벡터 V, 옆에 점 C에서 점 D로 가는 벡터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U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벡터 V는 A에서 B로 가는 벡터고요. U는 C에서 D로 가는 벡터입니다. 이랬을 때 요게 같은 방향을 가질 때, 즉 그림은 대충 보면 같은 방향은 보이죠. 실제로 딱 이제 같은 방향을 가질 때 same direction, 그리고 같은 크기를 가질 때 same length. 크기는 뭐 length라는 표현도 씁니다. 왜냐면 크기를 길이로 표현했으니까, 그죠? 그 말은 이제 길이가 같은 말은 크기가 같단 말이죠. 이랬을 때 만약 이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요런 경우 이 두 벡터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U 벡터와 V 벡터는 뭐 equivalent, 뭐 동치란 뜻인데, 또는 뭐 그냥 아예 같다라고 쓰죠. 그냥 equa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U랑 V랑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죠? 두 벡터, 즉 여기에 이제 제 필기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죠. even so different position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위치는 상관없어요. 두 벡터가 위치는 요 벡터하고 아까 요 오른쪽 옆에 있잖아요, 그죠? 벡터 위치가 다르지만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그거는 같은 벡터입니다. 왜냐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두 벡터는 같은 거예요. 위치랑 상관없어. 평행 이동해 놓으면은 같은 벡터입니다. 항상 다른 벡터가 아니에요. 알겠죠? V라는 벡터와 U라는 벡터는 같은 벡터입니다. 요 점 A, C 다르고 B, D 달라도 상관없어요.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우리는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두 벡터는 같다,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제로 벡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짝대기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이제 이걸 제로 벡터로 갑니다. 그럼 제로 벡터가 무엇이냐?
제로 벡터라 하는데, 그럼 요게 무엇이냐? 벡터는 벡터인데 그 길이가 0인 거죠, 그죠? 랭스 제로를 가진 벡터, 이거를 우리는 제로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O에다가 짝대기 하나 끌어서 이제 볼드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로 벡터는 사실상 방향은 없습니다. 그 방향이 없어도 벡터는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로 벡터가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앞에서 벡터의 두 벡터가 같은 이제 상등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벡터에 대해서 이제 연산이라는 개념도 이제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두 벡터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줄까 이건데, 이제 뭐 가장 우리 숫자 맨 처음 배울 때 어릴 때, 그죠? 더하기 빼기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더하기 연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AB 벡터하고 BC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네, 이랬을 때 요 A에서 C로 가는 벡터는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벡터의 썸으로 표현하죠. 합이죠, 그죠? 뭐야 이게 잘못 썼네요. 그죠? 썸 오브 AB 벡터와 BC 벡터의 합을 우리는 AC 벡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점 A가 있고 점 B가 있고 점 C가 있으면 요렇게 가는 벡터랑 요렇게 가는 벡터를 더하면 요 벡터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요게 U고 요게 V라면 요거는 U 더하기 V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U 가고 V 가고 하면 U 더하기 V. 이해했죠? 그죠? 이렇게 벡터의 합을 요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방금 봤는 것처럼 요렇게 갔잖아요. 그죠? U. 그럼 요 벡터를 요렇게 갖고 와서 생각해도 되죠. 그죠? V.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가는 게 U 더하기 V. 요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평행사변형으로 생각해도 되고 삼각형으로 생각해도 되고, 뭐 어차피 같은 개념입니다. 어쨌든 AB 더하기 BC일 때 요 BB 일정하면은 A에서 C로 가는 벡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벡터의 합에 대한 벡터의 합, 그죠? 정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벡터의 또 두 번째 연산이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는 겁니다. 요거를 스칼라 멀티플이라고 합니다. 요때 C는 스칼라. 자, 스칼라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먼저 아까 벡터랑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크기만 가지는 것들을 스칼라를 하는데, 보통 이제 수학에서 스칼라를 하면 실수나 복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실수 또는 복소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앞에 이렇게 나란히 쓴 거를 스칼라 멀티플, 그러니까 스칼라 배. 아마 고등학교 책에서 기하책에서 보면 이제 실수배 이런 개념을 쓰죠. 실수배. 우리는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스칼라를 실수 개념만 생각하니까 실수배인데, 뭐 복소수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스칼라배죠. 스칼라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칼라배는 뭐냐? 자,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게 V라면 크기가 정확하게 2배가 되면 2V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은 똑같은데 크기가 절반이면 2분의 1V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죠? 그죠? 그 다음에 크기는 반대로인데,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은 반대로인 거는 그럼 마이너스 1V가 되는 겁니다. 크기는 반대고, 그러니까 요 2V인데 2V랑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로인 거,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V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 V라고 씁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마이너스 2V라고 쓰죠. 그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 해놓으면 좀 이제 뭐 요건 개념까지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쉽게 가겠습니다. 자, 요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럼 C가 제로일 때는 그 0에다가 V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로배를 해버리면 요거는 제로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게 스칼라 멀티플. 이렇게 벡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벡터에서 중요한 두 개의 연산, 벡터 합과 벡터의 스칼라배,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합과 스칼라배를 했는데, 그러면 벡터의 차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벡터. 사실 요거는 벡터 U 더하기에다가 마이너스 V를 더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U 벡터고 요게 V 벡터면은 마이너스 V 벡터는
이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v 벡터. 요거 두 개 더한 거니까 평행사변형 하면은 요렇게 가잖아요, 그죠? 요렇게 간다. 그럼 요것도 평행사변형 쓰면 요 평행사변형, 요 평행사변형 똑같으니까 요렇게 요거나 요거랑 똑같다. 그래서 요게 u 빼기 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u, v 요렇게 있을 때 요 종점끼리 이어가지고 u 빼기 v면 요 u의 종점이 되는 거고 v의 종점이 시점이 되는 벡터를 u 빼기 v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u가 있고 v가 있으면 요 종점끼리 이어가지고 u 빼기 v라면 여기의 종점 v는 시점 이렇게 돼요. 요게 u 빼기 v. 이해했죠? 그래서 빼기 요렇게. 어쨌든 빼기니까 이거는 영어, 자, 요거는 이름을 difference of u and v 이렇게 되겠죠. 그죠? 차, 두 벡터의 차를 뜻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벡터의 차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컴포넌트라는 거를 볼 건데요. 자, 컴포넌트는 이제 성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벡터,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벡터를 지금 화살표로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살표로만 이해를 하면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계산하는 게 쉽지만은 않죠. 이게 약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하나 도형을 공부할 때 초등학교 때는 그냥 삼각형, 사각형, 정사각형 뭐 이런 것만 위주로 공부하다가 그 중학교 때 가면 좌표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죠? 좌표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기하학이 엄청 발전하죠. 이런 걸 이제 해석 기하라고 하는데 기하학의 발전을 가지고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벡터도 이제 화살표만 가지고 놀다가 이제 여기 좌표 개념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벡터 연산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성질들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공부할 게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어떤 A라는 벡터가 있으면, 자, 우리는 간단하게 2차원에서만 접근할게요. OP라는 벡터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점 P의 좌표는 A1, A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OP라는 벡터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 그죠? OP라는 벡터를 A 벡터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 점 P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A1, A2. 그러면 여기 원점 O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벡터를 A 벡터로 했을 때 이 A 벡터를 이제부터 어떻게 쓰냐면 간단하게 요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점 P일 때 그래서 OP 이 벡터는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A1, A2 요 종점의 좌표 A1, A2를 성분으로 가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벡터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죠? 뭐 3차원이면 A3 하나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쓰고 요때 이 A1과 A2를 각각을 우리는 성분이라고 하는 거죠. 컴포넌트. 컴포넌트 오브 A. A의 성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O에 그러면 이게 그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가 이건데요. 모든 벡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요 A를 우리 뭐냐면 점 P를 의 위치 벡터로 갑니다. 점 P의 위치 벡터. 그래서 요 A is called 위치 벡터, 포지션 벡터로 갑니다. of A. 점 P를 종점으로 하고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를 우리는 위치 벡터. 그러니까 점 P의 위치를 표현해주는 벡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점 P의 위치를 표현해주는 벡터, 위치 벡터. 그게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모든 벡터를 이렇게 위치 벡터로 표현이 가능한가 그거죠. 자, 그거는 실제로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V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치는 거야. 그럼 이 V라는 벡터가 있으면, 자, 요 점은 A, 이렇게 B가 이렇게 있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평행 이동 시킬 수가 있죠. 평행 이동. 그다음에 그럼 요 점 A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x1, y1, z1이라 두고 요거는 x2, y2, z2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럼 이렇게 평행 이동 시켜 보는 거야. 그죠? 그러면 x 좌표를 요 시점이 x 좌표를 x1만큼 빼고 y 좌표도 y1만큼 빼고 z 좌표도 z1만큼 빼면 이 지점 오죠. 그럼 요 지점도 똑같이 오면 요 지점의 좌표를 c라고 하면 요거는 x2 빼기 x1, y2 빼기 y1, z2 빼기 z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내나 v 벡터가 되죠. 그리고 원점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 v 벡터는 이렇게 이 벡터랑 같은데 이거는 뭐야? 점 C의 위치 벡터잖아요. 점 C의 위치 벡터는 표현을 이렇게 x2 빼기 x1, y2 빼기 y1, z2 빼기 z1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벡터도 이런 식으로 위치 벡터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했죠, 그죠? 이렇게 표현했고 그렇게 되면 얘들은 V의 성분이 되는 거죠. 컴포넌트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요 벡터가 있으면 종점에서 시점을 각 좌표별로 뺀 거야. 그지? 이렇게 하면 우리 위치 벡터의 그 성분으로 표현하는 그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A는 -3,4 그 점 B는 -2,1,1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시점이고 요게 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벡터 V는 A, B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를 위치 벡터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컴포넌트를 써야 되죠. 그러면 뭐야? 종점이 B고 시점이 A니까 B에서 A를 빼면 돼. -2에서 2를 빼면 -4, 1에서 -3을 빼면 4, 1에서 4를 빼면 -3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벡터를 시점과 종점의 좌표를 안다면 어떤 벡터의 그 컴포넌트로 표현하는 법, 즉 위치 벡터로 표현하는 좌표로 표현하는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벡터로 표현, 요 길이를 표현했잖아요. 사실 이 길은 뭐야? 두 점 사이 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 당연히 뭐야? 요 두 점 사이 거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그거에 먼저 기호부터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그걸 거리를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합니다. 절대값. 그래서 요거는 어떤 벡터의 매그니튜드, 벡터의 크기 또는 랭스 같은 뜻입니다. 예, 랭스 길이랑 크기랑 같은 말이죠, 그죠? 오브 v 이렇게 되죠. 요거를 뭐 기호로 이렇게도 씁니다. 두 줄로도 씁니다. 양쪽에다가 두 줄로 이게 두 줄로 한 줄만 쓸 때도 있고요. 이게 두 줄 쓸 때도 있고 우리 책은 한 줄만 씁니다. 예,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절대값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기호를 이렇게 쓴 거야. 두 줄로. 근데 사실 벡터에다가 이렇게 쓰면 당연히 이건 절대값이 아니죠. 그죠? 절대값은 실수에다가 절대값을 하잖아. 그지? 근데 벡터에다 절대값을 안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값 표시가 벡터에다가 절대값 표시가 있으면 이건 당연히 이거는 절대값이 아니고 벡터의 크기겠구나. 당연히 이해를 하죠. 그래서 충분히 그 착각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줄짜리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성질 보겠습니다. 성질 해가지고 벡터의 크기를 보는 거죠. 벡터의 크기. 만약에 A 벡터가 이렇게 A1, A2 3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제 벡터 A의 이제 크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사실 이건 뭡니까? 원점으로부터 A1, A2, A3까지의 거리잖아요. 그죠? 그까지에 가는 벡터니까 그 거리를 구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A1 제곱 따기 A2 제곱 따기 A3 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두 개짜리면 요거 없고 요거 없으면 됩니다. 2차원일 때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벡터의 연산도 요걸로 위치 벡터를 표현했을 때는 연산도 정의가 깔끔해지는 거죠. 만약에 A 벡터가 A1, A2, A3 3차원으로 볼게요. 2차원은 세 번째 좌표를 버리면 되니까 그죠? B1, B2, B3 자, B라는 벡터 이렇게 딱 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벡터의 합은 무엇이 되느냐? 이거는 성분별로 더하면 되는 거야. 성분별로 A1 더하기 B1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끼리 더하면 되는 거죠. B1 더하기 B2 그 다음에 세 번째 좌표끼리 더하면 되는 거죠. A3 더하기 B3 이렇게. 그러면 그냥 합이 정의가 그러니까 텀 바이 텀으로 항별로 그냥 더하면 그냥 합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빼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항별로 빼면 됩니다. 여기 왜 B라고 돼 있지? A1 그죠? A2, B2, A3 그렇죠? 잘못 썼네요. 그 다음에 여기 A2 빼기 B2 여기도 A3 빼기 B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칼라배 그죠? A란 벡터의 스칼라배도 뭐냐면 결국엔 각각의 성분별로 더하면 되는 거죠. CA1, CA2, CA3. 자, 요거는 근데 사실 이제 요건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A 벡터는 이게 A 벡터고 요게 B 벡터로 치겠습니다. 이건 B 벡터. 그럼 요 점의 좌표가 A1, A2, A3가 되는 거. 요 점의 좌표는 B1, B2, B3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두 개 더한 평행 사변형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사실상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냐면 이 점의 x 좌표는 보면 3차원 Z축 하나 있다 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 두 개짜리만 먼저 볼게요. 두 개짜리만. 예, 증명해 볼게요. 두 개짜리만 3차원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뭐냐면 여기서 x축은 이만큼 가고 y축은 이만큼 간 거잖아. 그럼 이 길이랑 이렇게 쓰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합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 길이가 뭐야? B1이고 요 길이가 B2인 거야. 그러니까 B1만큼 간 거죠. B1만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1 더하기 B1이 되는 거고. Y 좌표도 위로 요만큼 올라갔죠. 그게 요만큼잖아. 요만큼 B2였거든. 그래서
A2에다가 B2만큼 더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텀 바이 텀으로 더하면 이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요 그지? 그럼 이 벡터는 요걸 종점을 하니까 요거를 성분으로 가지는 벡터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빼기도 마찬가지, 스칼라배도 마찬가지인 거야. 스칼라배도 두 배 하나 보면은 자 이렇게 갖고 여기 A 벡터를 해가지고 자 요거를 뭐 A1, A2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A1, 이 점의 좌표가 A2가 되죠. 그럼 여기다가 C배를 하면은 그죠? 그러면 C 요거는 이제 CA 벡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크기가 C만큼 늘어났잖아. 그러면 요것도 당연히 뭐야 닮음이니까 요 길이가 C만큼 늘어났으니까 요 길이도 C만큼 늘어나서 CA1이고요. 여기도 CA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벡터는 CA1, CA2를 성분으로 가진 벡터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증명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이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요거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그젬플을 한번 보면 A 벡터는 4, 0, 3 이렇게 있고요. B 벡터는 마이너스 2, 1, 5 이렇게 있습니다. 이랬을 때 A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이러면 당연히 성분별로 그냥 왜냐면 이거는 1.5에서 4,0,3이라는 점까지 가는 벡터이기 때문에 그 크기는 원점으로부터 4,0,3까지 거리를 묻는 셈이죠. 그래서 4제곱 더하기 0제곱 더하기 3제곱 해서 이거는 5가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하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하는 거죠. 그러면 4 더하기 1 더하기 25에서 이건 루트 30이죠. 그죠? 네. 루트 30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구해라. 그럼 뭐야? 성분별로 더하면 된다고. 4 더하기 마이너스 2 하면 2. 제로에서 1 더하면 1. 3하고 5하고 더하면 8. 이렇게 되는 거죠. A 빼기 B는 마찬가지입니다. A에서 B 빼면 됩니다.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6. 제로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 3에서 5 빼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항별로 그냥 빼면 되는 겁니다. 더하기 있으면 항별로 더하면 되고 빼기면 A에서 B에 각각의 좌표에서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B 벡터는 뭐야? 그럼 B에다가 3배를 하는 거니까 그냥 3배, 3배, 3배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의 3배는 마이너스 6, 1의 3배는 3, 5의 3배는 15.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그러면 2A 더하기 5B는 뭐야? 그 2A부터 구해봐야겠네. 2A는 뭐야? A에다가 2배 한 거니까 8, 0, 6. 그 다음 5B 벡터는 뭐야? B에다가 5배를 한 거죠. 그럼 마이너스 10, 5, 25. 그러면 이게 더한 거니까 항별로 더하면 된다고. 8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2, 0, 5 더하면 5, 6과 25를 더하면 31. 이렇게. 간단하죠,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기호가 이제 VN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VN은 the set of all n dimension 벡터. 자, n 차원 벡터들의 집합인데 사실상 자, 여러분들 이게 책에 VN도 나오고 하는데 그냥 VN 나오면 그냥 RN이라고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안 헷갈리고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게 벡터들의 집합인데 사실 RN이면 n 차원 벡터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그냥 VN이랑 RN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VN은 이제 그러니까 요 RN뿐만 아니라 이제 n 차원 벡터라고 좀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근데 확장된 개념이 뭐 이렇게 어렵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제부터 그냥 VN이라는 게 나오면 그냥 n 차원 벡터들의 집합 그냥 뭐 RN 이런 거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인 벡터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고 싶어서 VN 그 일반적인 거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RN에 대해서도 이게 당연히 먹히겠죠, 그죠? RN도 VN에 들어가니까요, 그죠? VN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벡터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벡터의 성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질하기 전에 A 벡터, B 벡터, C 벡터는 일단 n 차원 벡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RN이라고 해도 상관없다겠어요. C와 D는 스칼라. 자, CD는 스칼라로 하겠습니다. 저렇게 했을 때, 자, 성질. 일단 우리 연산을 먼저 했잖아요. 더하기 연산을 맨 처음에 했어요. 원래 이제 더하기 연산이라는 게 있으면 수학을 공부할 때 어떤 연산을 공부하면 특히 이런 이항 연산이죠. 이항 연산을 공부하면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게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성립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벡터 하면 이거는 사실상 교환법칙 성립하죠. 우리 정의에서 그냥 항별로 더하는 거니까 항별로 더해놓고 나면 각 성분은
그냥 실수의 합이잖아. 또는 뭐 복소수의 어쨌든 스칼라의 합이니까 스칼라의 합은 원래 교환법칙 성립하니까요. 요거는 뭐 증명이 간단합니다. 예. 그 다음에 교환법칙 봤으니까 이제 결합법칙도 봐야 되죠. 결합법칙은 예,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있으면 앞에 거 먼저 더하나 뒤에 거 먼저 더하나 같다. 이게 결합법칙이죠. 그러니까 더하는 순서가 관계없으면 보이는 거죠. 예,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항등원도 존재하죠. 그죠? 어떤 걸 더했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게 있죠. 0벡터를 더하면 안 변하죠. 그 다음에 요건 개념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것을 더해야 항등원이 나올까 이거죠.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A 벡터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여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스칼라 곱과 관련해 가지고 예,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 CA 벡터 더하기 교환 법칙인데 분배 법칙. 사실 분배 법칙이라 하긴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런 게 성립하죠. 그 다음에 C 더하기 D에 그러니까 요거는 그 뭐지? 벡터 합에 대한 분배 법칙이고요. 이번에는 스칼라 합에 대한 분배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CA 벡터 더하기 DA 벡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칼라 곱과 스칼라끼리의 곱 있죠, 그죠? 요것도 결합 법칙처럼 이렇게 성립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스칼라끼리의 곱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스칼라 곱 이게 가능한가 이거죠. 요것도 다시 쓰면 요것도 되는 거죠. C A 벡터. 요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가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벡터는 원래 요 8가지 성질을 기본적으로 만족해야만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따로 8가지 성질을 이렇게 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벡터들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기본적인 벡터들이라고 해서 기본 벡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자, 보겠습니다. i는 보통은 1, 0, 0. 3차원에서 한 i, j는 0, 1, 0. 그리고 k는 0, 0, 1. 자, 요렇게 있는 거를 우리는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in R3 3차원에서의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는 보통 IJK라고 표현합니다. 자, 2차원에서 베이시스 벡터는 I 해서 0, 0, J 해서 0, 1 이렇게 있죠. 그럼 요렇게 요거 두 개는 2차원에서의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예요. 요건 아마 고등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고등학교 E1, E2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IJK 해가지고 이제부터 IJK 벡터는 항상 요거를 떠올리면 됩니다. 물론 2차원일 때는 자동으로 요걸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원에 따라서 요거 IJ는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I는 첫 번째 좌표만 1인 거고요. J는 두 번째 좌표만 1인 겁니다. K는 세 번째 좌표만 1인 거예요. 4차원으로 할 때는 이제 K 다음 뭐 쓰냐? 저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안 다뤄봐서 4차원에서는 예, 어쨌든 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럼 2차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x, y 있으면 x축의 크기가 1인 벡터를 i고요, y축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j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차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 x축, y축, z축 있죠. 그러면 x축의 크기가 1인 벡터, y축 따라 크기가 1인 벡터, z축을 따라 크기가 1인 벡터 있으면 이게 i, j, k 이렇게 ijk 벡터. 간단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예,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가 나왔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a 벡터를 컴포넌트로 표현하면 a1, a2, a3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다시 쓰면은 a1, 0, 0 더하기 0, a2, 0 더하기 0, 0, a3 요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요거는 다시 보면 A1 스칼라 A1을 1, 0, 0에다 곱한 거랑 생각할 되고요. 이것도 A2에다가 0, 1, 0를 곱한 거. 마지막 것도 A3 곱하기 0, 0, 1 요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A1에 1, 0, 0은 우리는 I라고 표현하고 A2 0, 1, 0은 J로 표현하고 A3에 0, 0, 1은 K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요렇게 성분으로 표현하는 이 벡터를 IJK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때 각각의 IJK의 개수들은 A1, A2, A3 그대로 가져오죠.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게 깔끔해지는 거야. 재밌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A, B, C는 AI 더하기 BJ
더하기 ck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ijk로 표현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ijk로 표현한 것보다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간단하죠, 그죠? 눈으로 보기에도 훨씬 깔끔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필기 이제 제가 나눠준 필기 노트를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겁니다. 요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면 됩니다. 뭐 이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거 썼다고 맞고 이거 썼다고 틀리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표현입니다. 요걸 봤을 때 요거 떠올리고 요거 봤을 때 요거 떠올릴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그젠플 5번 볼 건데요. 자, A 벡터를 I 더하기 2J 빼기 3K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저 같으면 요런 걸 그냥 간단하게 1, 2,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꿔놓고 풀겠습니다. 이게 훨씬 편하죠, 보기는. 그리고 B 벡터는 뭐 4I 더하기 7K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저는 간단하게 4, 0, 7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겠습니다. 깔끔하죠, 그죠? 그러면 2A 벡터 더하기 3B 벡터는 뭐냐? 그럼 뭐 A의 2배 하면은 2, 4, 마이너스 6. 요 B의 3배 하면은 3, 4, 12, 0, 21. 요거 더하면은 그죠? 14, 4, 그 다음에 15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걸 다시 ijk로 표현하면은 14i 더하기 4j 더하기 15k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요래 봐도 되고 요거의 2배는 요거의 3배는 근데 i는 요거의 2배는 2i, 요거의 3배는 3i니까 두 개 더하면 뭐 12i니까 12i랑 2i랑 더하니까 14i 되고 j도 마찬가지 k로 그냥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거 아마 초등학생한테 시켜도 이렇게 풀 겁니다 아마. 그죠? 예, 요거 a가 요거 b가 요거 구하라 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의 중학생한테 시켜도 그 벡터가 몰라도 이렇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주 직관적으로 정의됐다는 뜻이죠. 그죠? 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를 하나 볼 건데요. 만약에 u라는 벡터가 보통 유닛 벡터다. 유닛 벡터의 정의가 뭐냐 이거죠. 유닛 벡터는 뭐냐? 이거는 유닛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를 유닛 벡터라고 합니다. 유닛이 그 단위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기가 1이란 말이니까 한 단위를 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단위 벡터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떤 벡터가 있는데 제로 벡터가 아닐 때 우리는 요걸 이 A 벡터에서 사실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요 방향만 알고 싶은 거예요. 방향, 어떤 벡터에 대해서. 그 방향만 알고 싶어서 어떤 벡터를 방향은 그대로인데 크기를 1로 만들고 싶은 거죠. 크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예. 그래서 유닛 벡터를 찾고 싶은데 유닛 벡터. 근데 이게 어떤 벡터냐면 같은 디렉션 A랑 같은 방향을 가지는 유닛 벡터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게 뭐냐? 그죠? 요거는 그러면 A 벡터를 어떻게 하면 돼? 방향 여기 스칼라벨을 양수의 스칼라벨을 하면 당연히 방향은 그대로죠. 그죠? 근데 양수의 스칼라벨을 했을 때 크기가 1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의 크기분의 1을 스칼라벨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기호로 그냥 이렇게도 씁니다. 그죠?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건 뭐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그럼 왜냐면 요것분의 요거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면은 요거의 크기를 구해보면 요 스칼라는 당연히 앞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AX 크기 되었고 약분돼서 이렇게 1 되잖아. 그죠?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유닛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건 양수니까 당연히 방향은 같을 거고요. 그지? 그래서 너무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이그젠플 한번 볼 텐데요. 네. 자, 2i 빼기 j 더하기 2k. 자, 요 벡터랑 같은 방향의 유닛 벡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크기를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는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v의 크기는 뭐냐?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4 더하기 1 더하기 4에서 3 됩니다. 그러므로 요 v의 크기분의 v 하면은 이거는 뭐야? 3분의 2i 빼기 j 더하기 2k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3분의 2i 빼기 3분의 1j 더하기 3분의 2k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뭐 어렵지 않아요. 그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그젠플 7번 있는데요. 요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각자 해보세요. 그죠? 있는데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책 보고 공부하시고 필기 제가 나눠줬으니까 필기 보고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요 벡터에 대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